그녀의 부드러운 피부가 닿을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고, 그녀의 향기는 제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깊어지는 호흡, 그리고 점점 고조되는 감정의 파도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이 서로에게 붙어 있었고,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숨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조차도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비밀이 온 세상에 들킬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61살 백준식입니다. 의료기기 회사 영업부장으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정년퇴직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금, 회사에서의 압박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어느 날 퇴근길, 어깨와 머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져서 우연히 길가에서 발견한 마사지샵에 들어섰습니다. 마사지샵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형수님, 제 입에서 나온 말에 그녀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미숙, 제 형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이혼했다고 들었으니 전 형수님이라고 해야겠죠. 미숙 씨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카운터와 입구 사이의 짧은 거리가 마치 강처럼 느껴졌습니다. 형이 사업에 실패하고 연락이 끊긴 게 5년 전쯤이었습니다. 그 후로 미숙 씨도 형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형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고, 저 역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미숙 씨를 보는 순간 훨씬 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형이 미숙 씨와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형네 집에서 결혼 준비를 축하하며 술을 마시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30대 중반이었고, 미숙 씨는 20대 후반의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형은 술에 취해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고, 저와 미숙 씨만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미숙 씨에 대한 묘한 끌림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미숙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키스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없던 일이 되었고, 형과 미숙 씨는 예정대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감촉, 그 순간의 떨림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녀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다른 선생님 불러드릴게요. 미숙 씨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저도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미숙 씨가 뒤돌아서려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팔을 잡고 말았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네, 다른 분 부르지 마세요. 형수님이 해주세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녀가 떠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미숙 씨는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마사지 받으러 왔으니까요. 알겠어요. 미숙 씨는 짧게 대답하고는 저를 마사지실로 안내했습니다. 마사지실은 은은한 아로마 향이 퍼지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가운을 건네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벗고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이후 처음으로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 씨가 들어온 것입니다. 시작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 고객들에게 하는 것처럼 전문적이었지만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순간 몸의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그녀의 체온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는 묵묵히 마사지를 했고
저는 엎드려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손길은 전문적이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그녀의 손끝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긴장해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미숙 씨의 손길이 어깨에서 목으로 등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확실히 실력이 있었습니다. 뭉친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서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이완되면서 편안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숙 씨의 손길 하나하나가 제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랫배 쪽으로 피가 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61세의 나이에도 이런 반응이 가능하다는 게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제가 그 반응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커져버렸습니다. 미숙 씨의 손길이 등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녀도 제 상태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손길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호흡이 약간 빨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는 계속 마사지를 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그녀를 의식하고 있었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숙 씨의 손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길이 전보다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날 밤처럼. 형수님, 제가 부르자 미숙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제 형수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이랑 이혼한 지 5년 됐어요. 그리고 형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아요. 저희도 형이랑 연락이 안 돼요. 그럼 왜 자꾸 형수라고 불러요? 미숙 씨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불렀지만 사실은 그렇게 불러야 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미숙 씨라고 불러요. 그녀의 말에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경계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몸을 숙여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조금 더 깊은 관리로 풀어드릴까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마사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안내, 좋아요. 제 대답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손길이 달라졌습니다. 전문적인 마사지사의 손길이 아니라 한 여자의 손길로 변했습니다. 그 손길이 제 피부를 스치는 순간 오래전부터 잊고 있던 감각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났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제 등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뒤집어 놓으세요. 미숙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떨림 속에서도 굳은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뒤집었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그리움, 욕망, 두려움, 그리고 결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경계는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고객과 마사지사라는 관계, 지켜야 할 예의와 규칙,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오직 두 사람의 마음만이 존재했습니다. 미숙 씨가 천천히 제 위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맞닿는 순간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며 그때의 감정과 지금의 감정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적이 없는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감정이 담긴 목소리였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가식을 버리고 진실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미숙 씨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61살과 55살 결코 젊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3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의 무게와 시간의 간극이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순식간에 흘러버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우리 둘만의 세계가 펼쳐진 듯 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몸과 소리의 몸을 맡겼습니다. 각각의 터치, 각각의 숨결이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왔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가 닿을 때마다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고 그녀의 향기는 제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아픔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깊어지는 호흡, 그리고 점점 고조되는 감정의 파도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이 서로에게 붙어 있었고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전해졌습니다. 숨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조차도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비밀이 온 세상에 들킬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서서히 현실로 돌아오면서 방금 전의 열정은 이제 차분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운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고 우리의 몸에는 서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명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이후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그것은 오직 시간만이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순간이 우리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의 열정은 이제 현실의 무게 앞에서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혼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미숙 씨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옷을 정리했습니다.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누었던 열정과는 달리 이제는 어색함과 부끄러움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해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과 함께 아쉬움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우리 모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 기억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질 것이고 언제든 다시 떠오를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 다음에 또 올 거예요. 미숙 씨의 질문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순간의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다음에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미숙 씨의 짧은 대답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사지샵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몸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진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거리의 소음과 사람들의 움직임이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오늘의 일을 정리해 보려 했지만 감정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생각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후로 제 삶은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미숙 씨와의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키스, 그리고 오늘의 일, 두 장면이 계속 교차하며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비록 이혼했다고는 하지만 미숙 씨는 제 형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미숙 씨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고, 이제는 그것을 다시 억누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61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에나 가능한 열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옆방에서는 명희가 자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각방을 쓰고 있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는 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숙 씨와 함께했던 시간 동안 저는 명희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가족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숙 씨와 그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날이 밝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를 보다가도 자꾸 미숙 씨 생각이 났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김 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제 잠을 못 잤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김 대리의 걱정대로 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와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고 싶어서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한 일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저도 모르게 그 마사지샵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하지만 샵 앞에 도착해서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했잖아.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명희와 딸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늦었네요. 명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좀 있어서. 저녁 드셨어요? 아직.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명희는 그 말만 하고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으로 가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가족이지만 점점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5년 전 명희와 각방을 시작한 이후 우리 부부관계는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불편해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익숙해졌습니다. 딸들도 어릴 때는 저를 따랐지만 이제는 명희와 더 가까웠습니다. 제가 집에 있건 없건 그들의 일상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실질적인 유대감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미숙 씨 생각이 났습니다. 미숙 씨와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 저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원하고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반면 이 집에서 저는 그저 월급을 벌어오는 기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제 감정에 관심이 없었고 제 존재 자체가 공기처럼 여겨졌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삶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역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미숙 씨에 대한 생각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미숙 씨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가야 할까? 매일 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리움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는 결국 다시 그 마사지샵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숙 씨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미숙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요.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마사지실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번의 일이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은은한 아로마 향도, 차분한 음악도 그 긴장감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가운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숙 씨가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그녀의 호흡 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빠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사지가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의 손길은 여전히 전문적이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를 만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듯 손끝에 힘을 주었다가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저 역시 온몸이 긴장해서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사지실 안에는 은은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손이 제 어깨를 따라 움직일 때마다 지난번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체온, 숨소리, 그리고 그날의 모든 감각들이 어깨가 더 뭉친 것 같네요. 한참 만에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잠을 못 자서요. 미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이유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 때문에 잠을 못 잤으니까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일을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소리, 그리고 우리가 나눈 그 뜨거운 순간들. 마사지는 계속되었지만 지난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 자체가 오히려 더 큰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미숙 씨의 손이 등 아래로 내려갈 때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도 그 반응을 느꼈는지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길게 늘어져서 30분의 마사지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 됐어요. 미숙 씨가 마사지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방을 나갔고 혼자 남은 저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미숙 씨는 영수증을 건네면서도 시선을 피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숙 씨, 저 다음에 또 올게요. 제 말에 미숙 씨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부도 아니고 환영도 아닌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미숙 씨가 실수를 했습니다. 마사지 중에 갑자기 옛 습관이 나온 것입니다. 도련님, 여기 많이 아프세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30년 전 형과 결혼하기 전 미숙 씨가 저를 부르던 호칭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형보다 어렸지만 집안의 차남이었고 미숙 씨는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미숙 씨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당황했습니다. 손길이 멈췄고 그녀의 호흡이 흔들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저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미숙 씨,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요. 미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그날 밤 키스를 나눈 후 그녀가 한 번 불렀던 호칭이었습니다. 이제 형수도 아니잖아요.
도련님은 더더욱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편하게 해요. 미숙 씨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빠.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이 얼마나 큰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무언가가 그 호칭 속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미숙 씨는 저를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호칭 하나로 우리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네 번째 방문했을 때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미숙 씨도 저도 조금씩 긴장을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요즘 어떠세요? 마사지를 하면서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숙 씨의 손길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녀의 위로에 저는 모든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제 고통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사지는 이제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미숙 씨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위로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몸의 아픈 곳을 찾아내듯 제 마음의 상처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대화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질문과 대답이었지만 점차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저도 요즘 많이 외로워요. 어느 날 미숙 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빠를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방문부터는 마사지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미숙 씨는 더 이상 서둘러 끝내지 않았고 저도 그 시간을 아쉬워했습니다. 때로는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지만 우리 둘 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동안 저는 미숙 씨의 손길에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처럼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온몸을 타고 흐르는 은은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숙 씨의 손이 허리를 지나 더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엉덩이 부분의 근육을 풀어주는 전문적인 손길이었지만 제 몸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아랫배로 피가 몰리는 느낌이 들었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안 돼. 또 이러면 안 되는데. 필사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회사 일, 집안일, 아무거나.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숙 씨의 손길, 그녀의 체온, 그녀가 내쉬는 숨소리. 모든 것이 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갑자기 몸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파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고 그대로 실수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만해버린 것입니다.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나왔고 수건이 젖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미숙 씨의 손길도, 음악도, 심지어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어디로 숨고 싶었습니다. 61살의 나이에 이런 실수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에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가 뭐라고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미숙 씨의 목소리는 예상 밖으로 차분했습니다. 놀라지도 불쾌해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녀는 조용히 수건을 가져와서 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웠고 전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몸이 정직한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녀의 너그러운 반응에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불쾌해하거나 당황했을 텐데 미숙 씨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 미숙 씨는 다시 마사지를 계속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분하게 제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서 이상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일 이후 저와 미숙 씨의 관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목격했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었다는 사실이 우리 사이의 벽을 낮췄습니다. 7번째 방문했을 때 미숙 씨가 제안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앞쪽도 마사지 해드릴까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앞쪽 마사지. 그것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진행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천천히 몸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숙 씨의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키스하기 직전에 나눴던 시선과 똑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제 어깨와 팔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제 바로 위에 있었고 그녀가 숨 쉴 때마다 따뜻한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여기도 많이 뭉쳐 있네요. 미숙 씨의 손이 제 어깨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전문적인 마사지였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숙 씨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것마저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숙 씨도 가끔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선을 피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결국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사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녀의 뜨거운 입술을 탐했습니다. 처음과 다르게 천천히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마사지샵을 찾게 되었습니다. 몸의 통증 때문이 아니라 미숙 씨를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퇴근 후 저는 어김없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서 소외감을 느껴도 미숙 씨를 만날 생각을 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이 제 삶의 유일한 위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제가 자주 늦게 오는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오시네요. 응, 마사지 받고 왔어. 그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희는 제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점점 더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라는 존재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빠, 요즘 자주 오시네요. 어느 날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가 보고 싶어서요. 미숙 씨의 손길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오빠 오는 날을 기다려요. 그녀의 고백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61살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그 뒷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명희와 딸들이 식탁에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없어도, 아니 오히려 제가 없을 때 그들은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30년 넘게 이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월급을 벌어오고 아이들을 키우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딸들은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명희는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벌어오는 기계 같은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년퇴직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동료들은 점점 저를 과거의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도 제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회의를 주도했고 저는 그저 형식적으로 참석할 뿐이었습니다. 부장님, 커피 드실래요?
후배가 물었지만 그 말투에서 이미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존경이나 친밀감이 아닌 예의상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저는 마사지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만이 제가 진짜 환영받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1살의 중년 남자. 깊게 패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처진 눈꺼풀. 이것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제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관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그 반복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를 만나고 나서는 달라졌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명희와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정확히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사랑 없는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서로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혼 때는 행복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지만 서로 사랑했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의 감격. 그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느라, 생활비를 벌느라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하다 보니 부부로서의 관계는 소홀해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스킨십도 사라졌습니다. 5년 전 명희가 각방을 제안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이제 따로 자요. 같이 자는 게 불편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방을 시작한 후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희와 그것을 함께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한 집에 사는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끝난 지 오래였습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숙 씨를 만난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필요로 받는다는 느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숙 씨를 만날 다음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우리 사이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마사지사와 고객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공기도 달라졌고, 눈빛도 달라졌고, 손길도 달라졌습니다. 마사지를 받는 동안 미숙 씨와 저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날씨, 음식, TV 프로그램, 안전한 주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외로움, 불안, 후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서로에게 꺼냈습니다. 어느 날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외로울 때 어떻게 하냐고. 저는 그냥 참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숙 씨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다고, 저를 생각하면 조금 나아진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의 손길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짧은 정지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미숙 씨를 만날 생각을 하면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 삶의 이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0번째 방문했을 때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녁이라도 함께 하자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누군가 볼 수도 있었습니다. 들킬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위험보다 그리움이 더 컸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외곽의 조용한 삼겹살 집에서 만났습니다. 마사지샵이 아닌 외부에서 만나니 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났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미숙 씨가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도 약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여기 삼겹살 맛있대요.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니 마사지샵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소주를 주문했고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지만 긴장 때문에 목구멍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주를 한 잔 마시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미숙 씨의 얼굴도 약간 붉어졌습니다. 소주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더욱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형은 정말 어디 계신지 모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형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소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복잡한 심경일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형 생각 안 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숙 씨가 아직도 형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미숙 씨가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생각했어요.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냥 지나간 사람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이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빠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형과는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30년 전 저와 키스했을 때가 진짜였어요. 그때 마음을 따랐어야 했는데 평생 후회하고 살았어요. 미숙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미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 손은 뜨거웠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도 평생 미숙 씨를 잊지 못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식당 안다른 손님들도 있었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는 세상에 우리 둘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마사지샵에서, 한 번은 밖에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마사지, 수요일 저녁은 외식. 그것이 우리의 패턴이 되었습니다. 삼겹살집, 조용한 한식당, 외곽의 카페. 우리는 사람들 눈을 피해 다양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주변을 살폈고 너무 친밀한 행동은 삼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조차 달콤한 비밀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숙 씨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제가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웃을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슬퍼할 수도 있었습니다.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습니다. 기쁜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가면을 쓰고 밤에 잠들기 전에야 벗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 앞에서만큼은 가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행복하다고. 이런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61살과 55살. 결코 젊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마음속까지 전해졌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퇴직하면 뭐 하고 싶냐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고. 저는 작은 분식집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미숙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요리를 잘하세요? 네, 미숙 씨, 저는 특히 김밥 싸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집에서는 별로 기회가 없었어요. 아내가 부엌을 자기 영역처럼 여겨서 가기 좀 그랬거든요.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만들어 먹곤 했죠. 미숙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빠, 저도 김밥 한번 해주세요. 오빠가 만든 김밥 먹어보고 싶어요.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명희와 딸들이 깊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김밥을 쌌습니다. 참치김밥, 야채김밥, 불고기김밥.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마음을 담아 말았습니다. 완성된 김밥을 보자 뿌듯했습니다. 이것을 미숙 씨가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사지샵에 김밥을 가져가자 미숙 씨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먹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빠, 진짜 맛있어요. 이 정도면 당장 분식집 차려도 될 것 같아요. 미숙 씨의 칭찬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제 요리에 관심도 없었는데 미숙 씨는 진심으로 좋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가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도 같이 해도 되냐고. 분식집을 함께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퇴직 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미숙 씨와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모습. 아침에 함께 장을 보고 함께 김밥을 싸고 함께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그것은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하자고. 우리 함께 하자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마사지실 안에서 우리만의 세계에서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암울했던 앞날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숙 씨에 대한 제 감정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제는 하루라도 그녀를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미숙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 모든 것이 그리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희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미숙 씨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비록 형과 이혼했다고는 하지만 미숙 씨는 제 형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직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밤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어김없이 미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오빠,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어느 날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숙 씨와의 시간은 점점 더 달콤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고민, 미래의 꿈. 오빠, 우리 언젠가는 정말 분식집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꼭 할 거예요. 그때는 당당하게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래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을. 그래도 우리는 꿈꿨습니다. 함께하는 미래를.
당당히 사랑할 수 있는 그날을. 미숙 씨와의 관계가 5달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마사지샵에서의 만남, 식당에서의 저녁,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지은이 지연이랑 여수 여행 갔다 올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박 3일 여수 모녀 여행. 집이 완전히 비는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 다른 여자를 집에 부르는 건 61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마사지를 받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 다음 주에 가족들이 여행을 가요. 2박 3일 동안 집이 비어요. 우리 집에서 볼래요? 한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숙 씨의 호흡 소리만 들렸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심하겠다고, 미숙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7시에 택시가 도착했고 저는 가족들이 짐을 싣는 것을 도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차의 뒷모습이 코너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이상한 해방감이 몰려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텅 빈 공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완전한 정적. 하지만 그 정적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8시가 되자 저는 미숙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가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만나니까 또 다르네요. 진짜 부부 같은 기분이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배가 고팠습니다. 미숙 씨가 같이 만들어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김밥을 쌌고 미숙 씨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점심이 완성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나란히 소파에 누웠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미숙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실 조명을 어둡게 했더니 분위기가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미숙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간절함과 열망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갈망을 더 이상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소파 위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제 방으로 옮겨간 후 우리는 밤새도록 하나가 되었습니다. 젊지 않은 나이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연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숙 씨의 얼굴을 보며 잠에서 깼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토요일 하루는 꿈 같았습니다. 완벽한 하루였습니다. 토요일 밤도 우리는 격렬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9시. 저는 미숙 씨보다 먼저 깼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아침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왔어요. 명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침 9시, 예정보다 10시간이나 빠른 귀환이었습니다. 숙소에 문제가 생겨서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명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숙 씨는 아직 제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 순간 제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미숙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누구 목소리예요? 명희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명희가 제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미숙 씨가 보였습니다. 이불을 몸에 감싸고 있었지만 상황은 명백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에서 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지 마.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은이와 지연이가 방문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저 여자는 누구예요? 나가요. 당장 나가요. 명희가 미숙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숙 씨는 울먹이며 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 집에, 우리 침대에 다른 여자를 데려왔어요. 소리치는 명희 앞에서 미숙 씨는 가방을 집어들고 도망치듯 방을 나섰습니다. 경멸하는 듯한 딸들의 눈빛.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미숙 씨가 떠난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누구였어요, 그 여자?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까 그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녀는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미숙 형님. 명희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버님 부인이었던 미숙 형님이 맞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딸들이 실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미숙 씨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형과의 왕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결혼할 때 명희와 저만 결혼식에 갔었고 그 후로는 형과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어릴 때 한두 번 형을 보고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희도 미숙 씨를 본 지 20년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형수님이랑 그럴 수 있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딸들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더욱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명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명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얼굴을 들어 올렸을 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만난 거예요? 5개월 됐어. 자기의 형수님이랑 5개월 동안. 명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수님은 형이랑 이혼했어. 5년 전에. 그래서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미숙 씨를 사랑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명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랑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25년 동안 같이 산 저는 뭐예요? 아이들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큰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명희의 방 앞에 섰습니다. 명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요. 짐 싸서 나갈게. 재산 분할도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나는 그냥 이혼만 해줘. 방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이혼해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눌게요. 그리고 당분간 아이들과 연락하지 마세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딸들의 방 앞에도 섰습니다. 지은아, 지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에서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미숙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 씨, 저예요. 집에서 나왔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미숙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61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택시가 미숙 씨의 원룸 앞에 섰습니다. 작은 건물의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미숙 씨가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숙 씨의 원룸은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30년 가까이 살았던 집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좁은 원룸이 제 거처가 되었습니다. 미숙 씨가 차를 건네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 안 해요. 정말요? 네. 미숙 씨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뭐든 상관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좁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들의 실망한 얼굴, 명희의 눈물,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명희에게서 변호사를 통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서류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네, 솔직히 홀가분해요. 25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우리는 새 집을 구했습니다. 역 근처의 15평 아파트. 한 달 동안 가구를 사고 생활용품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우리 둘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입주일, 새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미숙 씨가 감탄했습니다. 오빠, 정말 좋아요. 우리 집이에요. 새 집에 정착한 후 우리는 분식집 계획을 본격화했습니다. 우리 꿈이 뭐였죠? 분식집. 맞아요. 우리 분식집 해요. 한 달 후 학교 근처에 작지만 깨끗한 상가를 찾았습니다. 직접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2달 후 드디어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김밥을 쌌습니다. 어머, 맛있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첫 손님의 칭찬에 저와 미숙 씨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오빠, 대박이에요. 우리가 해냈어요. 분식집은 예상보다 잘 됐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을 보고 함께 가게로 가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 속에서도 가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지연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아빠야,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저녁이 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저도 잘 지내요. 아빠는 어떠세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분식집 하고 있다고 하자 놀라워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가게에 지연이가 나타났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쌌습니다. 아빠, 김밥 너무 맛있어요. 아빠가 이렇게 요리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아빠,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그럼 됐어요. 저도 아빠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언니도 조만간 올 거예요. 저는 미숙 씨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지은이도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 처음에는 정말 화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엄마도 아빠한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항상 외로워 보였어요. 집에 계셔도 투명인간 같았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이제 아빠 인생 사세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63살이 되었습니다.
딸들은 가끔씩 가게에 들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서 식사도 했습니다. 완벽한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지은이, 지연이 그리고 명희였습니다. 이혼한 후 2년 만에 보는 명희였습니다. 명희는 예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쌌습니다. 맛있네요. 잘 지내시죠? 다행이에요.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는 이해해요. 우리 결혼 생활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당신을 무시했죠. 미안했어요. 명희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재혼했어요. 6개월 전에. 당신도 행복하세요. 명희가 떠난 후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도 행복을 찾았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힘들 때도 있지만 미숙 씨와 함께라서 견딜 수 있습니다. 딸들도 가끔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손주들을 위해 김밥을 싸는 시간이 행복합니다. 때로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61살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다면 결국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60살이 넘어서도 70살이 넘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작은 분식집에서 김밥을 싸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으며 사는 삶. 이것이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아래의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이지만 그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세상을 계속 살아갈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공감하셨든 비판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든 모든 목소리가 저에게는 배움입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진실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생이란 정답이 없는 복잡한 미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하며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나 걸어갑니다. 제 이야기가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제 선택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타인의 삶과 선택을 조금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사정과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진실한 사랑이 깃들기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